오늘도 팔팔한 100세를 향해 여러분의 안방으로 건강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안방 주치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온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습관의 비밀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공복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식후 혈당이 항상 높은 채로 유지되는 경험. 병원에서는 약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정말 약만으로 해결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셨던 분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매우 중요한 안내입니다. 제가 여러 연구를 분석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혈당을 잡는 힘은 약보다 식습관에서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조언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임상 연구가 밝힌 과학적 결론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 순서와 음식의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방식만으로 약을 늘리지 않고도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혈당 조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밥상 위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의 혈당은 이렇게 쉽게 불안정해질까요?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의 식탁에는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둘, 식사 속도가 빠르며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셋, 당류와 튀김류 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이 흔하게 소비됩니다. 넷, 여기에 운동 부족이 겹쳐 인슐린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인슐린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 즉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반응, 혈관 손상, 피로감과 졸림, 체중 증가, 지방간 위험 증가 등 수많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오후의 극심한 피로감, 식후에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갑작스러운 허기와 갈망은 많은 경우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약은 보조도구이고 혈당의 근본은 식습관에서 결정됩니다. 실제로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례들은 국내외 연구에서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약물보다 먼저 밥상을 고쳤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식습관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 둘째, 의학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하는 혈당 안정 식습관 원칙들. 셋째, 혈당 스파이크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식사 순서 전략. 넷째, 밥상을 어떻게 구성해야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실천법.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식습관을 실천한다면 혈당 조절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혈당은 몸의 반응이며 반응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즉각 달라집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셨나요? 약을 먹으면서도 혹시 수치가 왜 그대로일까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식후 혈당이 너무 높아 걱정되지만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오늘 제2부에서는 왜 혈당이 쉽게 불안정해지는가? 그리고 혈당 변동폭이 왜 나쁜가? 라는 과학적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실천이 훨씬 쉬워지고 몸이 보내는 신호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혈당을 관리하려고 했구나. 밥상만 바꿔도 이렇게 쉽게 될 수 있었는데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제 의학 연구와 논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을 바꿔서 건강한 백세를 지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의 혈당이 쉽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혈당이 높으면 단순히 당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의 어려움은 단순한 당 흡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서 벌어지는 대사 과정 전체의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혈당이 단순히 높은 것이 아니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것 같지만 몸속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문제, 염증 질환, 비만, 피로감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인슐린이 이 혈당을 처리하기 위해 갑자기 많은 양이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자체가 지쳐버리고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며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실제 위험.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누적됩니다. 첫째, 전신염증이 증가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순간 몸은 이를 위기 상황으로 해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장질환, 신경손상, 신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로와 졸림이 반복됩니다. 식후 급격한 졸음이나 힘 빠짐을 느끼는 경우 대부분 혈당이 한번 크게 올랐다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집중력과 판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간과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당을 지방으로 전환시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결과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됩니다. 여러 뇌과학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저하가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뇌는 당을 에너지로 쓰는 만큼 혈당의 급격한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신호입니다. 고혈당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혈당의 변동폭입니다. 이 말은 많은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핵심 문장입니다. 고혈당 수치가 다소 높아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몸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갑자기 크게 오르면 그 순간의 손상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 혈당이 서서히 150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짧은 시간에 200으로 치솟았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것이 심혈관과 신경계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혈당보다 혈당의 진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혈당 스파이크는 왜 생길까? 1.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흰쌀, 흰빵, 국수, 떡, 과자 등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소화 즉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음식들이 식탁의 중심이 되면 혈당 스파이크는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2. 단 음식, 단 음료,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커피, 디저트류는 혈당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 스파이크의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3. 빠른 식사 속도. 빠르게 먹으면 몸이 포만감을 인지하기도 전에 음식이 대량으로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많은 연구에서 천천히 먹기만으로 혈당이 안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4. 아침 결식. 아침을 거르면 몸은 혈당을 조절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점심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식이섬유 부족.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있어 자연이 만든 최고의 완충 장치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 반드시 식습관을 교정해야 하는 과학적 이유.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약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혈당 스파이크는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약은 혈당을 낮추지만 나쁜 식습관은 혈당을 다시 올립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구조에서는 약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이 아니라 식사 순서입니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식사 순서. 이 단순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코팅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식사 순서를 혈당 스파이크 차단 전략의 기본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해결 파트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이 왜 쉽게 불안정해지는지, 왜 혈당 스파이크가 더 위험한지, 왜 약만으로 혈당이 잡히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핵심 습관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달라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약을 먹지 않고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핵심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의학 논문과 영양대사 연구에서 실제로 효과가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다시 말해, 검증된 전략들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혈당을 성공적으로 잡은 사람들은 식단을 제한하기보다 음식의 순서, 조합, 속도를 바꾸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 상승 속도를 확실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순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이 세 단계만 지켜도 혈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통과하면서 일종의 막을 형성해 탄수화물의 빠른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즉, 식이섬유는 천연의 혈당 조절 장치입니다. 또한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분비되어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지 않도록 돕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때 식후 혈당이 15%에서 3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밥을 덜 먹은 것도 아니고 칼로리를 줄인 것도 아닌데 단지 순서를 바꾼 것만으로 이 정도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탄수화물의 종류보다 흡수 속도가 혈당을 결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자체를 문제로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입니다.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빠르게 떨구며 결국 강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탄수화물은 혈당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정제 탄수화물보다 자연의 형태에 가까운 탄수화물 선택. 흰쌀 현미 또는 보리, 흰빵 통밀빵, 국수 메밀면, 감자튀김 삶은 고구마. 이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혈당 반응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셋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혈당 관리를 잘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식사마다 단백질을 꼭 챙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 유지,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근육 유지, 인슐린 감수성 향상,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채우려 하고 그 결과 혈당이 더 쉽게 오르내립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근육량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혈당 조절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식사에서 계란, 콩류, 생선, 닭고기, 두부 등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은 혈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분들은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은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좋은 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 이런 지방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 요소이며 혈당 조절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섯째, 식사 속도는 혈당 조절의 절반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천히 먹기만 해도 혈당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먹으면 몸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은 음식을 밀어넣게 되고 그만큼 혈당 반응이 급해집니다. 반대로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 한 숟가락 먹고 잠시 멈추기. 둘, 30번 이상 씹기. 셋, 식사 중 물을 천천히 마시기. 넷,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의외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식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혈당은 매우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여섯째, 식사 후 5분 걷기의 놀라운 효과. 아주 짧은 운동이라도 식후 혈당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식후 5분 걷기입니다. 5분 동안 천천히 걸으면 다리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기 시작해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더 놀라운 점은 5분 걷기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도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점은 식후 30분 전후인데 그 시간에 과도한 운동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가볍게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곱째,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혈당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 조절에 있어 물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물을 마시느냐입니다. 연구에서는 식사 전 물 한 컵이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줄이고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한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식사 중간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 소화가 안정되고 탄수화물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늦춰줍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위장 운동이 갑자기 변해 혈당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즉, 물 섭취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제4부에서는 식단 전체를 구성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혈당을 낮춘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식사 순서, 천천히 먹기, 단백질 지방 조합, 식후 5분 걷기, 물 섭취 타이밍. 이 5가지는 수많은 혈당 안정 사례에서 반복 등장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제 드디어 식단 전체를 실제로 구성해 드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구성해야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되는지, 어떤 식재료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식단의 구성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제3부에서 혈당을 낮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한 습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습관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밥상 구성, 즉 식단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혈당뿐 아니라 체중, 인슐린 저항성, 간 기능, 심혈관 건강, 뇌 기능까지 좌우합니다. 그만큼 식단은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단이 몸에 무리를 덜 주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식재료와 조합을 기반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의 공통점은 흡수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 단 음료, 튀김과 같은 빠른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이섬유가 많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에 가깝다. 단백질과 건강지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정제 과정이 적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밥상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연구 기반으로 검증된 식재료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혈당 안정에 중요한 식재료 리스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식이섬유는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채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상추, 치커리, 오이, 버섯류, 가지, 파프리카, 양배추. 이 채소들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며 특히 식사 첫 단계에서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차단 효과가 매우 큽니다. 찹곡, 귀리, 보리. 정제된 흰쌀이나 흰빵은 흡수가 너무 빨라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잡곡류는 소화 속도가 느리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귀리, 보리, 퀴노아, 현미, 혼합 잡곡밥. 특히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견과류. 견과류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심장 건강, 뇌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피스타치오. 단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백질 식품. 단백질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식사마다 단백질을 포함하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추천 단백질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란, 두부, 콩류, 닭가슴살, 생선, 연어, 고등어, 삼치 등 저지방 요구르트. 계란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 뇌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발효식품.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 혈당 조절 호르몬의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다음 식품들은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장내 미생물이 건강해지면 혈당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건강한 지방은 혈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푸른 생선. 특히 올리브유는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식초 활용법. 사과식초는 임상 연구에서 식사 전에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 분해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5분 전,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 단 위가 예민한 경우 천천히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식단 구성 예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식재료들을 활용해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 예시. 계란 1개, 브로콜리 또는 오이, 귀리죽 또는 보리죽, 견과류 소량, 따뜻한 물 1컵. 아침 식사는 혈당의 하루 리듬을 결정합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단 예시. 고등어 구이 또는 닭가슴살, 시금치나물, 양배추,
보리밥 또는 현미밥, 김치 소량. 점심은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지방의 조합이 핵심입니다. 저녁 식단 예시, 두부 스테이크 또는 생선 한 토막, 색깔 채소 두세 가지, 아보카도 또는 올리브유 한 스푼 가미, 계란 또는 견과류 소량. 저녁 식사는 혈당을 가볍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과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혈당을 망가뜨리는 음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조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조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흰쌀밥 튀김류, 빵 달달한 커피, 면요리 탄산음료, 과일 주스, 떡 과자. 이러한 조합은 탄수화물의 양과 속도를 동시에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강하게 유발합니다. 다섯째, 밥을 끊지 않아도 혈당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하나, 식사 순서를 바꾸기. 둘,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기. 셋,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반드시 함께 먹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실제 연구에서 입증된 혈당 안정 식재료, 하루 식단 구성, 피해야 할 음식 조합, 밥을 끊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실천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원리를 배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아지면 약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처럼 혈당 조절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약보다 식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사실을 새롭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혈당은 우리가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꿔도 크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관리하려 했구나.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혈당 조절은 평생의 짐이 아니라 바른 도구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폭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염증을 일으키고 피로와 졸림을 반복시키며 지방간과 내장 지방을 늘리고 심혈관 건강을 해치고 인지 기능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즉, 혈당 스파이크는 몸 전체를 지치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의 첫 번째 목표는 평균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음식 선택보다 식사 순서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 단순한 금지 목록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것처럼 혈당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사 순서를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는 크게 완화됩니다. 하나, 식이섬유 먼저. 둘, 단백질 그 다음. 셋, 탄수화물은 마지막. 이 제한 없는 세 단계는 수많은 연구에서 혈당을 낮춘 핵심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고 식후 피로도 줄어드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지방은 혈당을 지키는 삼총사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키고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건강한 지방은 혈관을 보호하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따로 규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식사마다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지방,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를 포함하는 식단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식단은 금지의 목록이 아니라 올바른 조합의 문제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탄수화물 금지를 떠올리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밥을 끊지 않아도 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식사 순서, 흡수 속도, 음식의 조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리적 만족감과 생활의 즐거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 구성은 실제로 가장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혈당을 바꿉니다. 식후 5분 걷기, 천천히 먹기,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 식사 중 스마트폰 보지 않기, 식사 전 간단한 채소 몇 탭. 이 단순한 행동들은 혈당 조절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 식후 5분 걷기는 짧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강조됩니다. 이제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하나, 식사 순서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둘, 밥을 먹되 잡곡, 보리, 현미 등 흡수 속도가 느린 형태로 선택하기. 셋, 단백질은 식사마다 반드시 포함하기. 넷, 과일은 식사 직후 말고 단독으로 소량만. 다섯, 식사 후 5분 천천히 걷기. 여섯, 물은 식사 15분 전에 한 컵. 일곱,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료는 최대한 줄이기. 여덟, 채소는 양을 제한하지 않기. 이 체크리스트는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뿐 아니라 평소 피로감이 많거나 식후 졸림이 심한 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혈당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셨습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반응해 왔을 뿐이며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은 절망의 영역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좋아지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 중 단 하나만 실천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몸은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매일 무료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안방주치의였습니다.